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TV 개국기념으로 마련한 4.13 총선 뉴 리더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이경수 경영사업부원장입니다. 오늘은 4.13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인 이건태 변호사를 초청해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경력을 살펴보면은 창원지검의 거창지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청 고양지청장을 역임하셨고 오랜 세월 동안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실력과 신망을 인정받은 소위 잘 나가는 검사 출신이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에 첫 발을 내디신 정치 신인 아니십니까? 예. 예. 정치를 시작하는 이유나 예. 각오 예.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0년 4개월 동안 검사로 일을 했고 예.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예. 특히 법무부 법무심의관 근무를 할 때 예. 이른바 최진실법 등 민생법을 주로 만들고 예.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예. 민생법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 정치를 하려고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이 중앙 무대에서 쌓은 이런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우리 광주를 대변하고 광주 시민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저의 강력한 무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넓고 무능한 정치를 바꿔야만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신인으로서 서구 지역 주민과 함께 우리 광주 서구갑을 광주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지금 안철수 대표에 의해서 국민의당 영재 영입 케이스로 이렇게 정계에 입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영입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에 의해서 영입 인재로서 입당하였습니다. 저희 입당 기자회견 때 안철수 대표께서 저를 소개를 하셨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현장 전문가이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한 융합형 인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역량과 도덕성이 검증된 수사 전문가입니다. 또 한편 법무부 법무심의관 재직 시 최진실법 등 여러 민생법을 만들고 시행한 민생법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통신부 법률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돼서 초대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 현재 쓰고 있는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초석을 마련하는 데도 아주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의 또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그 장점을 높이 평가해서 국민의당에 의해서 영입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의당과 광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갑은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이 다소 치열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서구갑 출마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광주 숭의중학교하고 광주 일고를 졸업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현지에서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의 아들입니다. 오랜 검사 생활을 거쳐서 중앙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자산을 기반으로 광주를 대변하여 정치를 하고 싶어서 광주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광주에서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어느 지역을 제 선곡으로 선택할지 고민을 했는데 우리 광주 서구갑이 우리 광주의 정치와 행정, 문화,
대부분의 중심이기 때문에 서구갑에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출마 선언에서부터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까지 한창 바쁘실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새 인물이다 보니까 신선하다는 반응도 나올 것인데 그 현장에서 만나보는 주민들의 반응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만난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실망감 또 정치에 대한 식상감 이거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독선과 독주 그다음에 기득권 중심의 그 정치를 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이 아주 강했습니다. 또 그러한 새누리당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못하고 또 수권 능력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도 매우 컸습니다. 저는 유권자들에게 제가 새누리당을 견제를 할 수 있는 확실한 역량을 가진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20여 년간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는 그런 역량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 그다음에 재진시법을 비롯한 민생법을 만들고 집행한 민생법 전문가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믿음이 간다, 신선하다, 참신하다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치 신인으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도 남다를 텐데요.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제시할 공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요 공약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국민의당 광주시당에서는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광주 시민들께서는 광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일자리 창출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창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기아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과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누구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 그리고 노사 민정이 모두 합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4년 동안 끈질기게 매달려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구 주민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중에 항공기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공항이 이전이 돼야 되는데 이 군 공항 이전 문제도 오래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제가 끈질기게 매달려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독동 그 음식물 자원화 처리 시설에서 나는 악취 문제가 또 문제인데 이 악취 문제도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무지역은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상가나 그것을 찾는 고객들 모두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공영주차시설을 마련해서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통합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결국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보면 주요 차별 유형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 장애, 계층, 출신 지역 등등이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주요 차별 유형에 대해서 차별 지수를 개발해 가지고 국가기관이나 대기업에 대해서 과연 차별이 있는지 또 차별이 어느 정도 시정되어 있는지를 매년 발표하도록 하고 이것을 국민들이 또 언론이 여론이 감시하도록 한다면 차별이 많이 시정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후보님의 지금 선거사무소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민생 캠프로 이름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제가 제 선거 캠프 이름을 민생 캠프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냥 요즘 정치의 대세가 민생이기 때문에 민생 캠프로 지은 건 아니고요. 그만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 검찰에서 일을 할 때 민생법 전문가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무심의관으로 재직할 때 그 법무심의관이라는 자리가 민생법을 주로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1958년도에 우리 민법이 제정이 돼 있는데 민법은 재산법편과 가족법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민생의 기본법인 민법이 그간 재산법편에 한해서는 한 번도 개정이 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법 개정위원회를 꾸려서 출범이 됐고 그 후로 성년 후견제 등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 이 문제를 법원에서 심사해서 친권자를 적임자로 지정하는 제도 이것을 도입하는 것을 제가 입안을 해서 입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임차인들의 보호 범위를 2008년도에 넓혀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정보통신부의 초대 법률 자문관으로 일을 하면서 오늘날 개인정보보호법의 초석인 정보통신기반법이 제정되고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 보호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제정과 개정에 깊숙이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민생에 관련된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민생 정치를 하려면 민생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민생을 챙기는 정치, 그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정치 철학을 담아서 저희 캠프의 이름을 민생 캠프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의 아들이라고 그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현지에서 겪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백운동에 있는 저희 외숙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대학 교수였던 애숙께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직이 되셔서 해직 교수로서 수년 동안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 아주 정치적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광주에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광주의 인권과 또 정의, 또 저항 정신 등 이른바 광주의 정체성이 형성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광주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의 아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간의 검사 생활을 하면서 중앙무대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았고 또 검찰에서 주 보직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광주에 돌아와서 광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광주를 대변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지금 지역구인 그 서구갑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서구갑 주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낡은 구태 정치의 연장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치로의 확실한 물갈이인가 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인물을 교체하고 야당을 교체해서 그 힘을 가지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국민의당을 선택해 주시고 또 저는 젊은 정치 신인으로서 그동안 역량과 신망과 도덕성이 검증된 그리고 민생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 DJ로서 자질과 경력,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건태를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건태 예비 후보로부터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4.13 총선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